자, 여러분, 크루즈 경영론 8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수업 진행하기 전에, 정말, 진짜, 리얼리, 혼또, 오리지널로 마지막 토론 주제를 제출하겠습니다. 자, 기간은 보시다시피 이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니까 내가 피드백을 하는 온라인 수업을 할 필요 없으니까, 연장했습니다. 5월 9일까지. 일부 학생들이, 토론 기간이, 너무 짧아서 미처 토론은 못 올린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, 5월 9일, 예, 5월 9일 토요일까지 연장했으니까, 다들, 올려주시길 바라고. 자, 주제는 이겁니다. 만약에 크루즈로 여행을 한다면, 가장 성선하고 싶은 크루즈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확한 크루즈명을 적고 그 이유를 언급해 보세요.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수천 대의 크루즈가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. 다양한 회사의 크루즈, 예를 들어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라 했습니까? 카니발 크루즈 회사를 했죠. 카니발 크루즈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, 또 두 번째로 많은 크루즈를 갖고 있는 회사가 로얄 캐리비안입니다.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홈페이지 들어가도 되고, 아니면 다른 크루즈를 찾아보세요. 예를 들어 뭐 특이한 크루즈, 디즈니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디즈니 크루즈도 있고, 디즈니 크루즈는 4대 있습니다. 4대. 디즈니 크루즈도 있고, 뭐 또는 요번에 논란거리가 됐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, 다이아몬드 크루즈도 있고, 프린세스 크루즈. 그렇죠. 회사는 프린세스 크루즈고 이름은 다이아몬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회사 크루즈를 적으면 안 되고 크루즈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를 보유하고 있는 카니발 크루즈 회사 있죠. 카니발 크루즈를 타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카니발 크루즈 회사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. 크루즈를. 예를 들어 로얄 캐리비언.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에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약 한 3, 40척 정도 크루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크루즈 하나 찍으란 말입니다. 크루즈 이름을. 예를 들어 제가 로얄 캐리비언 7만 톤짜리 레전드 크루즈 탑재했죠. 레전드 크루즈 타고 싶습니다. 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23만 톤짜리 하모니를 타고 싶습니다. 뭐 심포니를 타고 싶습니다. 오아시스를 타고 싶습니다. 얼루어를 타고 싶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크루즈가 4대라고 이야기했죠. 네, 그 중에 하나를 찍으란 말입니다. 하나를. 크루즈 이름을. 또는 뭐 아시아에서 또 아시아의 왕자 어떤 크루즈입니까? 스타 크루즈. 스타 크루즈 이야기했죠. 내가 탔다고. 스타 크루즈. 제가 탄 스타 크루즈 회사의 크루즈 이름은 제미니 크루즈입니다. 뭐 제미니. 스타 크루즈 회사의 제미니를 타고 싶다. 뭐 구체적으로 하나 딱 찍으란 말입니다. 그래서 크루즈 회사를 말하지 말고 크루즈 이름을 적고 그 이유를, 뭐 그 크루즈에는 뭐 인테리어가 특이하다, 또는 규모가 크다, 또는 그 어떤 특징이 있다, 뭐 요리가 좀 특이하다, 뭐 그런 거 있죠. 그래서 왜 그 크루즈를 타고 싶은지, 그 크루즈 이름하고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됩니다. 여러분들, 그동안 토론 이거 올린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. 이제 진짜 마지막 토론이니까 꼭 좀 올려주시고,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걸로 마지막이니까 분명히 이걸로 토론은 이제 끝나리라 봅니다.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머리가 아프더라도 요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. 크루즈를 찾아야 되고 인터넷에 또 검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적어야 되고, 이게 조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좀 걱정이네요. 이러다 또 암세포 생길까봐 걱정인데, 어쨌든 마지막 토론 요걸로 끝낼 테니까 한번 꼭 올려주시고, 자, 이제 진도는 나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자, 항구에서 먼저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. 자, 항구에서 식자재 및 물품 구매 및 저장. 자, 모항에서 다른 크루즈선에 배분하기도 한다.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크루즈가 기항지든 모항지든 이제 그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하죠. 도착을 하면 일단은 식자재나 물품을 엄청나게 구매를 많이 합니다. 예. 이를 한 상상해 보세요. 그 크루즈가 보통 떠났다 하면 길게는 몇 개월,
짧게는 일주일 이렇게 떠나는데 그 안에 승무원들하고 승객들이 합하면 몇천 명 단위인데 엄청나게 물품이 많이 필요하겠죠. 쌀이라든가 뭐 반찬, 뭐 물, 뭐 술, 막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모항에서 그걸 다 산다 아닙니까?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. 기항지보다는 모항지가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. 예. 왜? 모항지에서 일단 크루즈가 모든 물품을 다 사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리고 모항지에서 산 물품이 좀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기항지하고도 추가로 구입합니다. 예를 들어 한국이 모항지다. 한국에서 출발했는데 일본으로 갔다. 일본으로 갔는데 물이 떨어졌다. 쌀이 떨어졌다. 하면 또 일본에서 또 물, 쌀, 물품을 또 구매합니다. 그래서 그 기항지도 좀 도움이 되죠. 경제적으로. 전혀 물품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. 그리고 뭐 기름, 석유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크루즈 선박 내 식자재 및 물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, 냉동고, 건조실 등 다 어마어마하게 막 집채만한 냉장고, 냉동고 다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식자재를 몇 달 동안 보관해가지고 운영을 하죠. 그다음 크루즈선 식음료 공급 관리 업무는 고도로 기술적이며 특성화되어 있다. 식자재 및 물품은 선박 입하 전 세관 점검 필요. 그러니까 식자재 물품은 이제 그 크루즈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관 공무원들이 점검합니다. 혹시 이게 뭐 이상한 게 있는지 또는 불법으로 하는지 또는 뭐 마약 종류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검사하죠. 또는 뭐 질이 좀 떨어지는지. 그다음 정확한 물품 관리를 위해 컴퓨터화된 저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. 고가의 식자재 및 물품은 신중하게 보관한다. 그 다음에 식음료 승무원의 팀 운영 한번 봅시다. 자, 중복 감소, 업무 분담 시 작업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활동 수준이 높아지며 팀의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음. 자, 이거는 뭐 꼭 크루즈를 떠나서 우리 저 뭐 호텔이든지 어디든지 식음료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담해갖고 중복을 감소하죠. 그러니까 너는 어느 담당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아주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잘하는데 이 소통 없이 업무 분담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우르르 일하면 막 정신 없어지죠. 그 다음에 효율성 증가,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조직의 개방된 환경에서 건강과 안정성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, 관찰 시 생산 시스템과 서비스 절차를 통해 우수한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어. 그 다음에 효과 상승, 팀 구성을 통해 상품 질 관리가 확실해지며 팀의 지원 활동을 통한 개인의 역량 및 협업 활동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. 자, 팀 구성.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크루즈뿐만 아니고 뭐 호텔이든지 팀을 요즘 많이 구성합니다. 예를 들어 연애팀, 뭐 룸서비스 팀, 라운지 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. 자, 고객의 요구와 운영 능력. 운영 능력은 크루즈 브랜드의 중요 요소인 식음료와 연관되어 있다. 서비스 스타일, 기술 습득, 지식과 학습, 표준에 맞는 식음료 서비스 및 예산. 자, 제한 시간 내 서비스 가능 고객 규모는 서비스 절차와 상품 명세서에 따라 변동. 운영상 문제점들은 식음료 계획 변경 시 발생.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. 자, 식음료 운영관 지침. 자, 식음료 운영을 위한 구조적 품질 관리 필로. 예산 범위 내에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음료 제공.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. 여러분 알다시피 뭐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요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많이 넣죠. 그런데 이 크루즈 어마어마한 인원을 싣고 다니는 크루즈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어마어마합니다. 예. 그 최소화시켜야 됩니다. 그것도 상당히 식음료 팀에서 골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죠.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? 어쨌든 배에 싣고 다니면서 참 이것도 관리가 힘들고. 그 다음 식음료는 물론 조리 및 식사 공간이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 상태. 자, 또 식음료 관리 중에 또 와인 서비스. 고객들이 와인을 많이 마십니다. 저도 그 크루즈에서 이제 그 정찬 파티, 디너 파티 할 때 코스 요리 먹죠. 코스 요리 먹을 때 그 손님들이 와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와인 리스트 보면서.
여기서 한번 말하지만은 와인은 공짜겠습니까? 안 공짜겠습니까? 예, 당연히 와인은 무료가 아닙니다. 추가 요금이 들어갑니다. 식사는 코스 요리, 풀코스 식사 요리는 무료지만 이게 와인 한 병 요라면 어떤 와인 드릴까요? 하면서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리스트는 고객이 쉽기가 아니고 오타네요.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. 그 다음에 품질과 보유 가능성이 모두 일치하는 와인 선택. 자, 대부분의 와인은 빈티지가 중요. 포도 수확 연도. 요 지금 이 수업에 우리 와인 수업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빈티지. 그러니까 몇 년도 포도 수확 연도를 빈티지라 하죠. 예를 들어 2010년도에 포도 수확을 했다. 근데 2010년도 빈티지가 좋냐 안 좋느냐? 예, 굿 이어냐, 배드 이어냐 그거 나오거든요. 명단에. 그 해에 예를 들어 뭐 비가 어떻다, 강수량이 어떻고, 일조량이 어떻고, 온도와 기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포도가 나는 그런 연도다 이러면은 그 연도의 포도로 만든 와인은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와인 전문가와 초보자 모두입니다. 모두知名도가 높은 와인을 선호. 자, 판매 가격이 중요. 자, 와인 리스트 구성 시 가격 범위, 고객 스타일 등 고려. 자, 반병 상품. 요즘은 와인 한 병 다 못 먹는 경우 많습니다. 그래서 반병 상품도 파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잔 와인, 잔으로도 많이 팔고, 낮은 도수 또는 비알코올 음료 등 대안 상품을 좀 마련해야 된다. 그래서 다양하게 식음료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수익 경영 한번 봅시다. 자,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적정 가격 수립과 객실 점유율 관리. 자, 여러분 뭐 이건 호텔도 마찬가지지만은 객실 점유율을 반드시 상향시켜야 호텔이든 크루즈든 수익이 많은 건 알죠.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호텔 객실이든 크루즈 선실이든 객실이든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? 저장이 안 되죠. 휴대폰이나 자동차는 다음에 1년 뒤에 팔아내는데 요거는 당일 그 해당하는 날짜에 팔지 못하면 영원히 못 파니까 상당히 객실 점유율을 제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게 바로 수익하고 직결되니까. 자,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간과 판매 전략 수립을 위한 경영 방법. 그래서 이 판매 전략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저번에 이야기했죠. 조기에 예약을 유도합니다. 뭐 6개월, 1년 전에 예약을 유도해 가지고 빨리 많이 파는 방법. 그리고 조기에 예약을 유도하면 어떻게 한댔습니까? 할인, 대폭적인 할인을 해준다. 1+1 또는 50% 할인.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객실 점유율을 만땅으로 풀로 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.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성수기 인기 있는 기항지 항로 성수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요금을 좀 많이 받고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요금을 좀 적게 받으면서 점유율을 올린다. 요런 게 이제 수익 관리 정책이죠. 자, 크루즈의 수익은 크루즈의 상품의 가격, 객실 판매 수의 상관관계로 결정된다. 자, 상품이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객실 판매 수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? 상당히 수익이 올라가죠. 근데 상품 가격도 낮고 판매 수도 얼마 안 되면 최악이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품 가격이 높은데 객실 판매 수가 낮다 이러면 그것도 안 좋고, 그 다음에 크루즈 상품 가격이 낮고 객실 판매수 높다 이러면 그것도 어떻습니까? 그것도 별로라. 결론은 가격도 높아야 되고 판매수도 많아야 된다. 이런 상관관계.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경영진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죠. 어떻게 하면은 많은 가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판매수를 올릴까. 뭐 이거는 호텔이나 모든 크루즈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 크루즈 상품의 소멸성으로 아까 얘기했죠. 결코 보관이 안 되고 크루즈가 지금 출발하는데 객실이 꽉 차게 출발하면 얼마나 크루즈 회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? 그런데 객실이 텅텅 비어 출발한다.
그 저번 주에 그 봤죠? 우리나라 최초의 크루즈 하모니 크루즈. 하모니 크루즈가 출발할 때마다 객실을 꽉꽉 채워야 되는데 거의 60%, 50% 이렇게 채우고 떠났습니다. 그러니까 출발할 때마다 손해인 거라. 한번 크루즈 출발할 때마다 몇천만씩 손해라. 그걸 1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몇십억이 손해를 받겠습니까?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. 자, 크루즈 상품의 소멸성으로 효과적인 수익 관리 정책으로 이익을 극대화한, 아까 얘기했죠. 좀 인기 있을 때, 성수기 때는 이 돈을 좀 높게 받아서 수익을 챙기고, 비수기 때는 크루즈 상품 가격을 좀 낮춰갖고,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? 손님이 아무래도 좀 싸니까 몰리겠죠. 몰리니까 판매수를 올려서 또 이익을 보전하고, 이런 방식으로 수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8주차 세 번째 시간 이어서 좀 이따 전화할게요.